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세스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미국에 ADR 상장했는데 네, 뭐 가격 괜찮았죠. 쭉 올라갔는데 네. 왜 우리는 이 모양이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게 안 됩니다. 요거는 이분께도 한번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게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게요라는 말 말고요. 다른 답 내놓으세요. 뭐 근데 사실은 좀 약세 출발하고 네. 또 오후에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지금 아직은 이제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확정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조건 뭐 희망적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오늘 내일 한 화요일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ADR하고 본주하고 괴리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12% 정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본주가 10%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1대1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국이 이제 마감하는 거에 따라서 오늘 마감이 뭐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본주도 ADR도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 5%냐 아니면 뭐 한 10%냐 그게 아마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면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이랑 네. 가격이 같은 주식인데 네. 15%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아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요 가격이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대략 그 가격으로 이제 앞으로 저 설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15% 정도 차이 날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안 오르고 오히려 좀 약간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하이닉스랑 우리의 하이닉스는 15% 정도 가격 차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오늘 내일이면은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결정 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지금 투자자들은 쫄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올려놨는데 쟤네 지금 빠지고 있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시간차가 좀 필요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이게 그 커스터디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확정된 건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조금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그냥 미국 ADR을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요걸 좀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을 하면서 그 SK 하이닉스를 추정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한 15일까지 순차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 제일 큰 거는 이란이겠죠. 이란이고 이번 주에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그 7월 1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있을 CPI 물가지표 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주중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잘 이겨낸다라면 그 2배 지수 레버리지가 수급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이닉스 ADR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면 그때 가서 본주가 뒤늦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TSMC도 저 ADR이 한 17% 20% 비싼 모양이죠? 뭐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죠. 프리미엄 있게 유지되고 있죠. 네. 그럼 뭐 이 가격이 맞나 보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금요일에 그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저녁에 가격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원래 좀 그러니까 사실은 금요일에 한 2시 정도에 227만 원인가요? 하이닉스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좀 그 막판에 이제 다 상승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좀 마감을 했으면 좀 좋았겠죠. 거기서 마감을 하고 미국에서 한 12% 오르면 프리미엄 차이가 한 5, 6%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그때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이제 그때 이제 막판 1시간 남겨놓고 다 빼고 마감한 상황에서 지금 좀 하락을 하니까 좀 요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프리미엄 좀 얼마나 이제 그 갭 차이가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ADR 가격이 원래 한 20% 비싸구나. 종목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리서치 센터에 보면 글을 쭉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비트라지는 있죠. 그래서 그게 마이크론과의 PE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지금 10% 정도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일단 보죠. 지금 이제 안착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마이크론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TSMC랑 비교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ADR 차이를 만약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네. TSMC가 예를 들어 대만에서 100만 원인데 뭐 미국에서 120만 원이면 그리고 그게 이제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됐다면 네. 그럼 그 정도 프리미엄은 원래 미국 시장에서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네. 지금 가격 차이가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벌어져도 괜찮은 거네. 뭐 약간 벌어져도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네, 용인할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또 장이 끝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네네네. 아, 난 이게 되게 바로 장 열리자마자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랑 우리가 이렇게 갭 날 게 뭐 있나 네. 싶어갖고. 근데 뭐 TSMC가 만약에 그 갭이 그대로 유지가 꽤 오래 났으면 미국 시장은 그 정도는 원래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 가격이 맞겠네. 근데 TSMC도 네. 처음에 이제 ADR 상장한 다음에 네. 프리미엄이 갭이 컸다가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좁혀져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한 20% 정도 프리미엄을 갖다가 지금 한 10% 정도로 지금 10? 10한 2, 3% 정도 될 겁니다. 네. 12, 3. 네, 좁혀졌으니까 중간에 뭐 굴곡은 늘 있죠. 네네네.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 한 14, 15, 뭐 20% 많이 나면 한 25%까지 나고 네, 난적도 있고. 적게 나면 한 15, 14 요 정도 나는 모양이네요. 우리 댓글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정상이네. 아 그래 그러니까 데이터로 뭐 보면 되니까. 네, 시장의 정상이야. 상황이라는 게 뭐 네. 계속 동일한 시간대에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때 또 이슈가 또 각자 다르게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란 이슈 때문에 급락했는데 막상 미국 본정에서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 또 계리도 나올 수 있는 네네네. 거니까. 아, 난 이 갭이 괜히 있나 싶었더니 원래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따져보면 네. 약간 이제 거래소의 제도에 따라 좀 달라요. 접근성 등등. 그러니까 네. 결국 대만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의 접근성 등등에 따라 좀 다르니까. 아, 우리도 좀 대만이랑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더 수월하다고 자유롭나? 보는 건. 네. 수월롭다? 그러니까 수월하다? 제가 리서치 해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그나마 대만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 그럼 그 갭이 TSMC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하긴 그리고 저 메인은 우리나라 주식이 메인이고 그쪽은 이제 ADR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수급적인 걸 봐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액티브 자금들, 그다음에 뭐 내년에 있을 패시브 자금들 얼마나 담을 것이냐 등에 네. 따라 좀 다르니까요. 아, 그래도 오늘 또 이영수 대표님이 오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수 대표님께 좀 더 자세하게 업황도 좀 여쭤보고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보시죠. 네, 분위기 네.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지금 뭐 거래소 쪽은 조금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삼성자도 한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성전기 등도 좀 약세고요. 근데 또 플러스 보이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S7이라는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뭐 LG에너솔루션, 뭐 신한지주, 그 은행주들이 강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고가 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 조선주하고 뭐 변압기도 지난주 금요일에 제법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프리마켓에도 좋은 시세가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니까 네. 나머지 종목에 조금 숨통이 좀 더 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HLB라든지 펩트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이겨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도 강하긴 한데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한 편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네, 뭐 PSK라든지 테스, 뭐 유진테크, 약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모습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이 잘 됐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결국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ASML 쪽으로 장비를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국내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공정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떤 수급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용인 1호 팹 양산을 2년 정도 앞당긴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 투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거 속도를 계속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뭐 강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부지가 거의 선정이 되면서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된다라면 조금 더 매출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했고 오늘도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모금된 자금을 네.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계속 미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은 해보겠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ADR 자금은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한국에 들어올 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네. 한 10조 정도, 한 2, 3조는 ASML 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장비 주제에 영향을 있는 거고 또 미국 생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은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생산 시설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들이 뭐 현대차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 정도 정도 수준인 거지 나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시간을 딱 언제 정해서 네. 본격적으로 하지는 아직은 미국에 정해지지 공장 않을까. 세우는 건 진짜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좀 근데 해요.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렵고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공장 이제 자리 잡고 나면 나중에는 말들을 많이 바꾸더라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노동자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막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생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저 어디 멕시코나 이런 데가 낫지. 그래요? 예. 그저 조금 카르텔들이 있어도 그쪽이 낫지. 미국 공장 갔다가 고생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는 출근을 매일 9시에 해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쉴 때 또 쉬고 싶어하고 더 아니, 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진짜 드물더라고. 우리나라, 일본 뭐 요 정도. 뭐 아시아권이 그래도 예, 좀 동아시아권이 그나마 매일 학교 가야 되고 매일 네. 학교 회사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내가 아파도 어지간하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와, 딴 나라들은 처참합니다. 예. 어찌 보면 그게 뭐 개인의 행복엔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여튼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다. 네. 자, 그리고 네. 다른 자 이번 쪽은, 주가 네. 어쨌든 7월 이제 중순으로 중순, 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있다면 네. 이번 주 이제 포문을 여니까 뭐 거래일수도 목요일까지만 있고 악재라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악재 전 사실은 아직까지는 크게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란이겠죠. 네. 제일 큰 이슈는 이란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저는 이란 이슈를 볼 때 이제 유가도 봐야 되겠죠. 유가가 만약에 지난주에 75달러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75, 6달러를 크게 돌파하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긍정적인데 금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우리 알게 모르게 10년물이 지금 4.5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화면 잠깐 보여주신다면 30년물도 한 5.5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10년물이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그 5월 말쯤에 한번 피크를 찍었을 때가 4.66이었어요. 그러니까 4.7 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4.56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유가 좀 있는데 이게 다시 뭐 한 4.6 이상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조금 시장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막상 또 CPI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CPI 자체가 어쨌든 Y는 조금 높아져도 그 지난달 기준으로는 월간 기준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요것만 크게 시장에서 부담스럽게만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저는 의외로 좀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급등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본다라면 주가지수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 21선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선 정도까지 어떤 상승이 좀 나온지를 좀 보시면서 지금 그러면 그 정도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지금 8,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1선이. 그러면 8,2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8,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주식을 급하게 팔기보다는 네.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21선이면은 딱 그 9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90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한 요정 그러면 지금 830포인트니까 여기서도 한 7, 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열어놓고 조금 본인의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지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1선까지의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되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주가지수 상승보다 약한지 강한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는 뭐 5일선 돌파하고 11선 돌파하고 21선까지 계속 치고 나가는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의 종목이 그것보다 약하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우선순위 정하면 약한 종목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가 됐을 때 만약에 주가지수는 21선 언저리까지 왔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21선 이상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 30%만 좀 비중을 줄이고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딱 20일 주가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서 21선에 걸쳐 있거나 혹은 21선 약간 모자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네. 그 종목은 나중에 이제 한 1, 2주 뒤에 조정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네. 21선 근처도 못 갔다. 아. 계속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가지도 못하고 맴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정리를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형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시장이 코스피가 다시 뭐 9천을 갈지 만을 갈지 모르는 거고 네. 코스닥도 다시 뭐 1000포인트 갈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음.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V자 반등이 아니라 저는 약간 횡보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정받고 올라갔을 때 주도주가 결국엔 지금 강한 쪽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앞으로 2, 3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강한 게 반도체 전공적 장비 쪽이잖아요. 네. 그럼 장비 쪽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이 갑자기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못 오른 수익률을 따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려면 네. 좀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일부 현금을 챙기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볼까요? 대혼돈이다 진짜.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뭡니까? 이란이죠. 그럼 네. 호재는 뭐죠? 호재는 뭐 이번 주는 사실 호재는 별로 없어요. 호재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없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딱히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하이닉스 ADR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번 주는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시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호재가 없을 때 시장이 의외로 네. 빈집 공략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승이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네. 지금은 기다리시되 그 다음에 약간의 시장이 변화가 될 때 그게 뭐 조정이든 더 올라가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종목을 교체한다라면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약간 그 생각합니다. 인도 뭄바이 그 번화가를 보는 느낌이에요. 저기는 계속 이제 시장 얘기해 주시고 채팅창에서는 환불해달라 뭐 제발 한 번만 저 부탁할 테니까 뭘 부탁해요? 그 주식 좀 환불해달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네.
저 우리 남편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분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대혼동입니다. 네, 여기는. 뭐 중요한 와. 창구죠. 근데 네. 우리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는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대혼돈이다 진짜.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아유. 그리고 여러분 뭘 잘 모르시는데 빈센트한테는 아무리 저 악플 달아도 타격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로봇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저도 볼게요. 예, 차라리 타격감을 원하시면 나나 우리 저 유 대표님께 쓰시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아마. 여기는 뭐 써봐야 소용이 없어. 네, 오늘 보니까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방향성이 좀 다른데 자 코스피 상한판 시가총액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네요. 네. 코스피가 잠깐만요. 네, 코스피가 1% 정도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은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혼조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때문에 지수가 1%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등 대부분 종목이 지금 다 상승 1에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러네. 흔들림은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닉스 스퀘어가 지금 4~5% 빠지는데 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5% 가까운 거의 지금 하락하고 보합- 있고요. 네. 네, 약간 약세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4% 상승을 하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조금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라든지 뭐 그 코롱 티슈인 등등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한 2%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 반도체 소부장 쪽 리노공업도 4%, 주성 엔지니어링이 1%, 코스닥이 7%. 지난주부터 꾸역꾸역 가긴 하는데 알테오젠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알테오젠이요? 네, 꽤 시세가 나는데 그래도 많이 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세가 지금 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그냥 행보 이렇게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행보예요. 아직은 여전히 이제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찍고 지금 3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최소한 38만 원 이상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달라지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사실 대부분이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초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든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래도 강한 쪽은 계속 좀 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오호. 네, 상승을 좀 한 16만 7천 원,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닌데 한 17만 원, 18만 원 좀 안착한지가 좀 중요한 거고, PSK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좀 본다 그러면 네. 지난주 크게 올라가고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으면 20만 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늘 조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났다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노공업이 그동안 이제 좀 내부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동안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한 5% 정도 지분이 좀 들어왔다고 JP모건이 리노공업 코스닥 소부장을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했다고 근데 하면서 아까 유창희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악재는 이란인데 네. 이번 주 호재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주가가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은 JP모건이 뭐 리노공업, 뭐 TLB, MK전자 등 좀 지분을 좀 많이 확보했다고 하면서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호재가 없는데 장이 좋은 거는 네. 그때가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는 수급이 좋을 때 호재가 없어도 막 가는 거지. 지금 같이 수급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막 어떤 기대감이 되게 많은 그 주에는 의외로 시장이 좀 못 가거나,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죠. 뭐 물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ADR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컸었을 때는 의외로 시장이 좀 약한 경우가 있고, 지금은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번 주에 별로 이벤트도 없는데 뭐 그냥 뭐 CPI 있고 한국 금통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시장의 상승을 발목 잡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에 좋게 잘 마감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올라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약간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의외로 그런 것들이 크게 발목을 잡지 않고 좀 상승이 조금 더
제법 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되는 듯한 분산되는 느낌인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틀 가지고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딱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했고 분산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냥 한 1.7%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째 전체적으로 시장이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좋은 모습인데 참 초치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은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완벽히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초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좀 정리하기보다는 좀 네. 지켜보자. 예, 근데 그러니까요.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올라왔는데 좀 조정이 나오면 이제 겁이 나서 확 던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지난번 불안하니까. 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안 빠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하루가 짧잖아요. 네. 금요일이 하루 쉬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쉬어요? 네. 네. 왜? 금요일 저희가 네, 재헌절인가요? 뭐 네 아무튼 휴일입니다. 네, 하루 쉽니다.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정프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주식시장 열리는 날 가장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거리일밖에 없어서 의외로 아하. 조금 더 상승할 때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N분의 1 해갖고, 저는 지금은 조금 더 끌고 가자. 지난주에도 안 팔고 잘 버텼다 그러면 이번 주는 좀 목요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목요일에 가서 좀 고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목요일 가서 고민하자. 금요일은 장이 안 열린다. 알겠습니다. 아, 정프로는 이런 날 조정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이 왜 그런 날이죠? 오늘 같은 날 오르는 종목이 많고 네. 우리가 생각했던 네. 우리가 여주사라고 제가 생각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고.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선택과 집중으로 한번 해보면 아 어떨까요? 다른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 네. 이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그냥 삼전과 닉스로 이렇게 바꿀까? 아,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선택이란 말 우리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다른 것도 뭐 야 짬뽕 선택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짬뽕 삼성해. 아 근데 그 선택은 야 너 공부에 좀 집중해라. 공부에 닉스 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든 단어를 네. 바꾸는 거야. 뭐 나쁘지 않죠? 공부에 닉스해. 그래요. 예. 짬뽕 삼성하면 되잖아. 이렇게. 좋습니다. 뭐 대화는 통하면 예,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이제 필요 없어. 좋습니다. 삼성과 닉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날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날. 네. 바뀐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예를 들어 한두 번 더 반복되면 뭐 어때요? 오래 갔는데 그런가? 갈 길이 구말리에요. 그런가? 네, 이리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오르면 팔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늘상이지. 마음 이해하잖아요. 그건 운이지. 아 그건 운인가? 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기업의 본질을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그러니까 큰 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100억 매도고 개인 투자자가 800억 매수, 기관도 한 700억 매도.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어디 아직은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나오는 쪽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100억 정도 매도고 개인이 대부분 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난주 조금 코스닥이 좀 빠질 때 매수했었던 부분들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선물 쪽도 요즘에 사실 선물의 매매가 많지가 않아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지수를 조금 압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 정도 수급이면 나쁜 편은 아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딱 확연히 그 화요일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이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네. 아니면 소폭 매수로 좀 반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건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 환율. 일단 지난주에 어쨌든 1,500원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좀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리 인상도 있고 하니까
한 1,500원에서 1,490원 언저리에서 환율이 좀 정해진다 그러면 전 시장에는 좀 계속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하회하면 얼마 만이죠? 되게 오랜만이죠. 한 5월 초 5월 초 그러니까 아니 5월 6일이 6월 그쵸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그렇죠. 5월 6일 네. 주가가 1,449원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올라오는 거, 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V 코스피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 코스피 변동성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는 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한 60 정도까지만 내려와 60 언저리 65 요 정도까지만 내려와 준다 그러면 네. 상당히 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V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더 내려올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용융자 지난주에 이제 특이사항은 그전에는 코스닥 신용융자가 대부분 많이 빠지는 추세였다라면 네.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신용융자도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데이터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 거긴 하지만 한 7천억 정도 코스피에서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신용융자가 한 1조에서 1조 한 2조 원 내외 사이에서 줄어드는지 여부를 조금 더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코스닥이 오늘 진짜 세네요. 3% 넘게 지금 한. 네, 지난주부터 코스닥이 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네, 지금 이제 어. 반등은 나오는데 그만큼 상승 종목들이 많고 네.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낙수 효과라는 기대가 없어졌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기대를 좀 줄 수 있는데 근데 이럴 때 그 기관은 어떻게 가는 게 약간 그러니까. 궁금해요. 기관이 또 어쨌든 뭐 좀 기관 뭐 네. 소리들을 많이 들으실 테니까 두 분. 기관이 이럴 때 아 그래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큰 돈들이 코스닥 쪽으로 쭉 많이 좀 갈 건지 네. 아니면 아유 이제 조금 올라갔구나 빨리 팔고 그동안 못했던 못 담았던 닉스 더 담자, 저 삼성 더 담자 네. 이런지. 뭐 양분돼 있는 것 같은데 주도주가 주춤하면 네. 스윙장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종목장들 즉 코스닥의 수많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한 번쯤은 거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선택이지만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니즈는 있는 것 같고 여름 한 2달 정도는 종목장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2달 정도는 네. 한 9달 9월까지. 동안은 조금 갖고 있을까요? 아하, 3개 팔아야 되는데. 네. 쉽지 않네. 2달 동안 트레이딩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네, 중장기적으로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오늘 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한두 개 좀 질문 받아볼 그럴까요? 텐데. 코너스의 코너 한번 네, 할까요? 그 전에 이제 본격 들어오기 전에 그 한성이랑 모나미가 모나미? 저 한성? 국민들이 살렸어요? 뭐 한성기업하고 모나미가 네, 그게 뭐 거의 뭐 약간 상패 위기까지 상태 갔었는데. 위기가 갔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종목 빨리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잠깐만 왜요? 제가 연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한성기업, 그러니까 한성기업이 89년부터 상장이 돼서 계속 움직였던 회사예요. 자 그럼 정정합시다. 그러니까 내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모나미도 아닌데 저는 왜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모나미도 마찬가지예요. 80년부터 했는데 뭐 특히 모나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전 세력으로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눈물을 줬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모나미가? 네. 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이것 때문에 피눈물 나신 분들도 많은 거고 또 아, 주가 그래요? 관리라는 게 기업이 주가를 상장을 해놨으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특히 모나미는 40년 이상을 이 시장에 있었고 네. 한성기업도 거의 40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오너의 책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공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런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오늘 지금 10,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00원에 사가지고 만약 주가가 빠지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이견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 솔루션이 중요하니까. 네. 그럼 오늘 모나미 조금 시세를 내는데 네.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네, 팔아야죠. 하지 마요. 팔아야 한다. 네. 네, 좋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그래요. 아 왜냐면 이제 이런 건 난 이런 얘기 못 들었고 막 무슨 애국 기업이나 뭐 이런 이제 지금 테마를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의해서 한일 문제, 뭐 중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국 기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요건이 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기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걸로 올라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추억팔이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성 기업은 저는 뭐 제품을 보면 대부분 다 국내산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한성은 또 어디 뭐 누굴 후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여튼 적어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뭘 저는 받을 기업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진화 CEO가 주가 관리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요 회사는 요 정도로 자, 이해하도록 하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그거 하나 하죠. 그러면 뭐죠? 유창희 대표가 보는 코너 속의 코너. 그러니까 네, 하나 올려주시면 오늘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이 유가가 올라왔는데 그 정제 여긴 맞은데. 어디 SK 화학 쪽 하는 데죠? 네, 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 정유화. 정유화하고 이제 배터리하고. 배터리. 아, 이제 배터리도 아직에. 네. 한번 봐주시죠. 네, 뭐 지금 이제 오늘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유가 올라올 때 SK 이노베이션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SOE라든지 GS가 좀 좋은 모습이었고,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한 11만 5천 원, 12만 원까지 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시세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난 5월부터 2차 전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 뉴스가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12만 원 돌파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차트를 좀 화면을 줄여서 저게 정별인가요 지금?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20일, 60일 뭐 이게 박스권을 네. 보여주고 있다가 너무 작아갖고. 지금 이제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허리까지 한 12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좀 우리가 좀 뭔가가 뭐 변화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박스권 어떻게 보면 최하단에서 좀 올라온 거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네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무슨 개별 종목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아주 작은 종목들은 제가 가능하면 네.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좀 규모가 좀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다 보면 조금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서 이런 이제 코너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약간 저는 한성무남이가 저는 이제 뭔가 이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할 줄 알았지. 아니 뭐. 아니 근데 냉정하게 할 아니, 얘기는 그럴 수 있어요. 해야 근데 되는 거지.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훈훈하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관점의 차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거 뭐 주식시장의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적절치 않은 회사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다. 네, 아쉬움이 있다. 네, 자 우리 솔직한 유창희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 밖에서 지금 저 모나미 직원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잘 얘기하시고. 네, 내일 언제 뵙나요? 우리 내일. 하죠. 네.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건강한 모습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